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갑자기 성전환자는 어떤 역할로도 미군에 용납돼선 안 된다고 트윗했습니다. 정책 변경 트윗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리사 머커우스키 연방 상원 의원이 미국을 가라앉게 한다고도 트윗했습니다. 해고까지 암시한 대통령의 법무장관 비난은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도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가장 대통령 편인 미디어 브레이트바트도 큰 실수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당장은 해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스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을 빼고는 본인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거의 남의 탓으로 선거에서 졌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합니다. 뇌종양 투병 중인 존 맥케인 의원이 앞장선 헬스케어 개혁안은 어제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할 게 거의 분명합니다. 미국을 공격할 정도의 북한 미사일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판단에 따라 미사일 요격 시점 등 미국이 재검토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는 구글 이메일을 체크하고 페이스북과 쇼핑 활동도 하는 등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USC 위기를 심층 보도했습니다. 파티스쿨에서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지만 마약 혐의 의대 학장 케이스를 은폐한 정황으로 명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9살 소년이 하루 큰 기관의 CEO가 된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도 부지런해서 언론이 뉴스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문의 경우는 거의 중요한 뉴스를 완전히 하루 차이로 놓치고 맙니다. 방송이야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새벽인 그 시점에 성전환자가 어떤 역할을로든 미군에서 복무하는 건 용납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불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트윗을 새벽 5시 55분에 시작해서 6시 4분, 6시 8분 세 차례 썼습니다. 첫 번째, 군 장성과 군사 전문가와 상의를 했더니 미국 정부가 그들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성전환자 개인은 어떤 역할로도 군 복무를 할 수 없고 우리 군은 결단력과 강인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승리라는 것에 막대한 의료 비용이 부담돼서는 안 된다. 성전환자가 군에 있으면 혼란이 생긴다. 땡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고 한참 있었을지도 모르죠. 한 트윗입니다. 결국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임기 마칠 때 내놨던 그 정책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했었던 법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시절에는 군인들 동성애자들도 다 복무하게 하면서 다만 묻지도 말고 답하지도 말아라. Don't tell, don't ask 팔러시였다가 그게 이제 민주당 오바마 때 와서는 완전히 오픈하도록 했고 성전환자까지 오픈하게 된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달. 그런데 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그 시행을 6개월 연기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성전환자를 리크루트한다던가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은 되겠죠. 그러자 바로 첼시 베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첼시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을
이름을 잊었는데요. 이름이 뭐였죠? 체이스 매닝 전에는. 아무튼 이 그 사람이 전에 그 군 정보 분석가였는데 2010년 위키릭스의 그 군사 정보 같은 거, 외교 정보를 이제 흘리고 나서 그리고는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3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7년 복역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1월 달에 떠나기 전에 이제 그를 이제 석방하기로 해서 5월 달에 석방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의 좀 전에 들어보신 그 트윗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겁하다 하면서 그 미국을 그 경멸했습니다. 미군이라는 집단이 나쁘기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나쁜 집단인데 그리고 이제 뭐 의료 비용 성전환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 비겁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미군의 성전환자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난을 했고 이게 결국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 막 분석을 하죠. 의료 비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동성애자들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전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게 그 지금 그 랜드 코퍼레이션 산타모니카에 있는요. 에서 국방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연구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성전환자가 이제 거의 없어서 미군이 지금 130만 명 되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의료 비용은 한 240만 달러에서 많게 잡으면 840만 달러. 전체 미군에서 쓰는 그 의료 비용으로는 그야말로 그 조족지혈이다. 이런 정도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트윗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2018년이래야 내년 이제 캠페인이 시작될 겁니다. 그 러스트벨트의 주에서 이기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에서는 너무나 이런 그 사회적인 것이 큰 이슈이고 화이트 블루 칼러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상원 의원, 연방 의원을 뽑느냐에 이런 이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이것보다 더 먼저네요. 4시 13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리사 머코스키, 그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 정말 어제 공화당을, 이 나라를 가라앉게 했다. too b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먼저 그 투표가 있으려면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그 과정을 승인을 해야지 됐는데 이 과정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2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한 명이 수잔 콜린스 역시 공화당의 메인주의 여성 의원이고 리자 머코스키도 알래스카의 여성 의원이었는데 그 자체에 반대를 해서 이제 그 50대 50이 됐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이제 쭉 그 토론을 하고 하나의 전체적인 안을 투표에 붙여서 실패를 했는데 이 리자 머코스키가 이 과정 그 자체도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미국을 가라앉혔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난들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제프 세션스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린지 그레함 의원도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내가 그 미국에서 정치인으로 일해본 기간 동안에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 제프 세션스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동료잖아요. 알라바마에서 상원 의원을 오래 한 동료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거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 의원도 대통령의 트윗이 크게 부적절하다. 마르코 루비오 그 상원의원은 오늘 아침에 마크 세션스와 6년을 함께 일했는데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도 그는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드 크루즈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지만 빅 미스테이크가 될 것이다. 그를 해고하면 이라고 남겼습니다. 브레이트바트가 드러지 리포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팍스 뉴스와 함께 지지하는데 브레이트바트도 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보수의 어떤 멘토와 같은 입장이 돼 있는 패트릭 뷰캐니언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에서 그 정치적인 그 라이벌을 향해서 어떤 그 형사적인 그런 그 무엇을 그 씌운다거나 다시 그것을 뒤집어내는 이기고 나서 이것은 미국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본인이 빠지겠다고 얘기한 것에 보태서 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패트릭 뷰캐니언이 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 반대들이 많이 있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시간이 말할 것이다. Time will tell.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그 입장이죠. 그래서 제프 세션스는 보수에서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법 이민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합법 이민자도 싫어합니다. 과거에 인종차별, 백인 우월주의적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조계에 의해 연방 상원의 승인을 받는데 실패했었던 경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의 그 날카로운 입장이 이것 하나 보니까 알겠더군요. 월요일에 제프 세션스가 백악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대통령이 본인을 트윗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멸감도 느끼고 무척고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그 세션스를 학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ABC 방송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에서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군요. 우리 그 법무장관은 그 사임할 뜻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뉴스에 대해서는 드러즈 리포트가 오늘 그 보도하는 거 보니까 AP통신도 보도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법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에는 뭐 조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본인이 빠졌고 하긴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그 새어 나오잖아요. 백악관에서부터. 그런데 그 정보가 새어 나오는 것이 형사법 위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겠다는 것을 아마 곧 그 밝힌다는 것 같아요. 일종의 뭐 타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국무장관과도 대통령이 사이가 그 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막 물어보니까 국무장관 대변인이 며칠 동안 그냥 그 타임오프 하는 거다.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해서 이달만 하더라도 G20, 우크라이나 또 뭐 터키 뭐 어디였죠 또 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를 가서 며칠 좀 쉬고 있는 것이다 하는데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국무장관이냐고 대통령 사위가 국무장관이냐 내가 국무장관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뭐 중동 이런 데도 다 그 사위 전혀 경험 없긴 하긴 국무장관도 경험 없어요. 가서 일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통령과 기후변화 같은 데도 대통령이 파리 조약을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 지지하고 또 국무장관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대해서 마구 그 트윗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앵그리라고 표현합니다. 화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 국무장관 그 친구들이 아니 네가 뭐가 모자란다고 그 엑손모빌의 CEO였으니까요. 거기서 그렇게 모멸감 느끼고 어린 나이는 뭐 반밖에 인생 너보다 반밖에 안 산 그 대통령 그 사위에게 국무장관 자리 다 내준 듯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조금 있으면 제프 세션스처럼 모욕당할지 모르니까 공개적으로 그 전에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그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과 다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그 멀어지는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대통령과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리 이슈가 달라도 사이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일 그 가까운 사람이 최근에 그 지금 그 임명된 그 공보국장이잖아요. 그 앤토니 스칼라무치인데 스칼라무치도 기후변화에서만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뭐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돈을 주고
버락 오바마에게도 최대 액수를 기부하고 했었던 그 헤지 펀드의 CEO였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도 뭐 오픈리 찬성하고 낙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데 총기는 50%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땐 아무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대통령도 뭐 파이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로 또 그 파이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그제였었군요. 보이스카우트 그 잼버리에서 그 점 수정해야지 되겠네요. 뒤에 그 환경부 장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헬스케어에 대해서 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내가 파이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농담이었어요. 그것은 농담이었고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암시는 하지만 이제까지 뭐 파이어한 사람은 제임스 코미 정도 법무장관 대행도 있네요. 셀리 예이츠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 검사한 사람 있는데 그 밖에는 별로 대통령이 지금 파이어한 사람 없고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도 그대로 있죠. 제프 세션스는 아마 대통령이 해고한다고 하면은 뭐 할 수는 있죠.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 전에는 버틸 것처럼 보이고 비서실장도 뭐 정말로 아주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여태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나는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직접 듣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금 책을 펴내는데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힐러리 클린턴이 허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슷해 보이는 점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차라리 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아주 재밌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아이템과 함께 또 다른 굉장히 미국적인 것 그리고 이게 북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투표하기로 돼 있던 헬스케어 개혁안은 조금 연기된 것 같습니다. 어제 했었던 것이 어쨌든 뭐 여러 그 과정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들어가고 해서 했었던 그 안 자체가 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 Better Care 조합법이라는 것인데 9명이나 뭐 이것을 아무튼 토론하자 하는 데는 2명이 반대를 했고 막상 토론하자고 하고 나서 6시간 뒤에 투표를 해보니까 9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폴 라이언이 아니라 랜드 폴, 뭐 린지 그레함 이런 의원들을 포함을 해서 사실은 그 헬스케어 개혁은 당사자가 이해를 하고 초당적인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게 그 과정 자체까지도 다 반대를 하는 리사 머코스키 의원.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 의원이 한 말이거든요. 지금 일반인은 물론이고 당사자라는 게 법안에 투표를 해야지 되는 의원들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방대하니까 다 몰라요. 스태프들도 다 읽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전면적인 개정안은 지금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오늘 원래 하려고 예정됐었던 것은 개인이나 고용인이나 의무 조항이 있는 것 없애고 메디칼 확장하고 뭐 부자 세금 이런 거 손본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 것도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어제도 뭐 그 테드 크루즈 안 같은 경우는 싸긴 하죠. 싼데 보험값이 싼데 비지떡인 거죠. 싸서 보험을 들기는 드는데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것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는 알려졌는데 또 구체적으로 독소 조항도 모르고 하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사이에 뭐 수없이 아마 10개도 넘는 수정안 같은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어쨌든 모르겠고 어제 그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토론 자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 지금 그 뇌종양 그리고 눈 위에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에 올라섰을 때 15분 정도 연설을 했어요. 어제 아주 유머러스하게 중간중간 나를 칭찬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들도 하면서요. 뭐 그 민주당 의원들과도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정말 멋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애 같은 동료애 같은 것. 그래서 이제 한 표 투표를 행사하고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투표를 행사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투표에 붙이기까지는 가기는 갔는데 막상 그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도 나도 이 안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will not vote for this bill as it is today. 그러니까 이제 고쳐야지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갈 길이 험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 미국 정치가 일반인이나 아니면 그 의사당 내부에서도 완전히 그 분열된 것을 얘기를 하면서 텔레비전 또 인터넷 이런 극단적인 그 라디오 같은 것 듣지도 보지도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Stop listening to the bombastic loudmouths on the radio and television and the internet. To hell with them. 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의회가 도대체 개원하고 나서 지금 뭐 7개월이 지났는데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e're getting nothing done, my friends. We're getting nothing done. 그 뒤에 only 그 닐 고설치 연방 그 대법관 지금 통과시킨 것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존 맥케인 의원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롱도 많이 당했는데 트럼프 구하기 위해서 어제 왔잖아요. 와서 구하는 첫 발자국은 디뎠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맙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연설 가운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그가 지금 이 헬스케어 개혁안과 또 통과 안 되는 게 이기는 게임에만 집중하니까 그렇다. 좀 그 같은 당이 아니더라도 함께 이것을 좀 수정도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통령의 부속 인간이 아니다. 그와 동등하다 이런 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어제 그 헬스케어 개혁안 그 투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위를 했는데 kill the bill 법안을 죽여라. Don't kill us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도 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에서 옷 잘 입는 옷 진짜 그 멋지게 입죠. 좀 사람들을 뭐 분위기에 맞게 저보다 더 분위기에 맞게 입을 수 있을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만족시켜주고 또 만족시켜주고 어제 입었었던 옷도 뭐 온라인에서 다 팔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여성스러운 그런 옷이었는데 화사하고 그 부인과 함께 부인의 소개를 받으면서 오하이오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연설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스러워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대통령스러워 보이는 거요. 너무 쉬워요. 내가 좋은 학교 다녔고 나 스마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And I say, hey look, great schools, smart guy. It's so easy to act presidential. But that's not going to get it done. In fact, I said, it's much easier, by the way. 네, 그 액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완전하게 대통령스럽다기보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위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을 느끼는 블루 칼러의 뭐 꼭 블루 칼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낍니다. 저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하고 이런 것에 그 표현의 격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보통 그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은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학교 다녔고 스마트하니까 대통령처럼 액트하는 게 쉽지. 고결한 인간처럼 행동하는 거 나에겐 너무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by the way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링컨 빼고 내가 가장 대통령스러운 사람이야. And what we're doing here tonight, believe me, and I said, with the exception of the late, great Abraham Lincoln, I can be more presidential than any president that's ever held this office. That I can tell you. 네. It's real easy. Really easy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great 그 숨진 그 대통령 빼고는 내가 가장 대통령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Can be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대통령을 뒀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척 슈머 그 민주당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힐러리 클린턴 당신이 진 것은 너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슨 러시아의 개입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의 새 책이 9월 달에 발간이 된다는데 에세이식의 책이래요. 2016년도에 본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이 그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합니다. Untitled Memoir라고 해서 아마 그 아마존에서 예약 받는 것 같은데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힐러리 클린턴은 아직도 그 러시아 이메일 그 리킹 스케일이 본인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10월 28일에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이 지금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다 그 본인에게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라고 그 얘기를 그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더 힐과도 힐러리 클린턴 주변 사람이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입장에서 쓴 그 책인 거죠. 뭐 처음 한 것은 아니에요. 5월 달에도 연설할 때 내가 다 이긴 거였는데 다 된 밥인데 제임스 코미가 코를 탁 풀고 갔잖아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러시아의 스캔들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가 말이야 좋은 학교 나왔고 똑똑한데 그런데 내가 대통령처럼 뭐 보이는 거네 그거 연기하는 거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졌겠어요? 너 때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그 9월 달에 나올 그 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도 아직 그 자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메인스트림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직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룹의 열광, 그 열기는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 열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는 저는 이 얘기를 그 워렌 버핏이 한 줄 몰랐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에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못다 전해드린 것들을 쭉 그 리뷰를 하고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한 사람 그 사람도 책을 쓴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그 앤서니 스칼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을 잘 아는 사람이 쓴 칼럼입니다. 칼럼인데 보니까 내가 아는 요즘에 그 앤서니 스칼라무치는 내가 아는 스칼라무치가 아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공화당 민주당을 넘나들면서 어떤 특정 이슈에도 오픈 마인드 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백악관에 가면서 저렇게 되지라고 아쉬워하면서 쓴 글이었는데 그 글에 앤서니 스칼라무치가 가장 그 멘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네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대요. 평판은 20년 걸려서 만들어지지만 5분 안에 깨진다. 이게 지금 또 USC가 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또 그 제프 세션스 공격하는 다른 그 트윗을 했고, 성전환자가 어떤 역할로도 그 미군의 그 복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트윗에 대해서는 본인이 58년부터 81년까지 수십 년 해군에 복무했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그 비난하는 성명을,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네요. 그 불과 얼마 사이에 본인이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전문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자체도 좀 클리어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는 또 어쩌란 말이냐. 미국 사람이면 그 일정 군인이 정한 그 자격이 있으면 미군에 복무할 수 있어야지 되고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그 탄도미사일이 내년이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렸거든요. 아마 신문으로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1년 안에 미국에 다다른다. 몇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7월 4일 북한의 그 새로운 테스트 이후 의견이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리더. 제가 이제 북한 리더와 국방위원장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를 때마다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북한 직책으로 국방위원장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고 트럼프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 또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결정해야지 될 일이 많은데 미사일 앞으로는 테스트할 때도 해상에서 요격을 할 것인가, 발사대에서 테스트하기 전에 뭐 요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바마 그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우선 그 컴퓨터 교란 작전 같은 것을 할 것인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하와이는 이미 알래스카와 비상사태 뭐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는 중국에서 미국이 그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국경 등등의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더니 오늘은 미국이 이제 그 중국 개인과 회사에 북한을 돕게 되는 행위를 하면은 강한 제재를 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고립됐다고 아니지. 긴 내용 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지메일, 페이스북, 아이튠즈를 다 사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미국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지메일을 체크하고 아마존 또 그 알리바바를 그 브라우징하고 그리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고립됐는가? 아니다. 2,500만 명 그 북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또 지금 가뭄이고 하잖아요. 힘들지만 400만 명 정도는 휴대폰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대학을 통해 비즈니스 아니면 집에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뭐 대부분 게임 65%는 뭐 게임과 온라인 활동을 하지만 뭐 취미와 관련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아이튠과 같은 유쿠라는 중국 사이트가 있고 아마존을 뭐 바이두 비슷하게 뭐 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알리바바를 아마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 인도 또 어디입니까? 또 말레이시아, 또 네팔, 뭐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에는 좋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북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계속 그 USC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그 경찰과 USC 의대 학장이 이제 그 마약과 관련해서 22살 그 여성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또 뭐 데리고 와서 바로 그 호텔로 가서 또 마약 파티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 병원의 소셜 워커가 대화한 그 오디오를 또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 의대학장이 당시에 내가 이 젊은 여성의 22살과 66세 남자니까는요. 이 여성의 아버지의 친구다 했을 때 하고 웃었다는 거죠. That's funny 하면서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셜 워커도 경찰도 그런데 이제 경관도 그런데 이제 뭐 형사 입건된 것도 없고 기록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패사디나 경찰국도 문제다 하는 뭐 이런 기술적인 것을 보도를 했고 그에 비해서 지금 뉴욕타임스가요. 성공의 그 순간에 스캔들이라는 그 암석을 마주쳤다는 겁니다. USC 이게 다 세계적인 수준의 안과 의사 그 카르멘 폴리아피토 닥터와 연관된 거잖아요. 그 USC가 부자, 백인 엘리트, 파티, 풋볼, 뭐 이건 명성은 아니네요. 과 함께 리서치 기관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돋움을 했고 기금 걷는 것은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60억 달러를 최근에 이제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에이커 되는 USC 그 건물 주변에서 경제, 문화, 정치 파워가 나오고 최근에도 7억 달러를 들여서 주거 상업 그 복합단지를 USC 역사상 최고 규모를 만들고 있고 보이라이츠에 있는 특히 메디컬 그 캠퍼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뭐 4만 4천 명 요즘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총장이 2010년부터 총장이고 그리고 그 전에 19년을 총장한 그때부터 파리 학교 이런 그 평판을 바꾸기 위해서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헐리우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사 뭐 이렇게 다 하면서 너무 많은 그 돈을 모아서 학교를 또 일으킨 것도 사실인데 그 동문 네트워크가 별로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해주지 않더래요. 한 사람 인터뷰했는데 가장 그 쇼킹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오래 알고도 감춰왔었다는 이게 이제 결국은 뉴욕타임즈가 얘기하는 평판에 큰 그 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런 스캔들이 뭐 별다른 흠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글쎄요, 지도자가 지금 그 총장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 총장 물러나라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의 그 처리로 봐야지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그 심층 취재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려서 속속들이 반복은 하지는 않았지만 위기는 그 위기이고 그 USC의 위기는 또 LA 카운티에서 가장 큰 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는 어떤 인스티튜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LA 카운티에도 좋지는 않은 일이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인데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긴 하는데 오늘 것이 그 다른 때와 조금 그 구분이 되기도 해서 전해드립니다. 9살 된 그 아드리안 맥킨리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어디에 사는 소년인가요? 뭐 어디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오하이오 주일 것 같은데요. 7월 10일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왜 미국에 그런 그 재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주는 Make a Wish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의 CEO를 하루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적혈구성 빈혈을 앓고 있고 유전적인 거죠. 흑인들에게 많은 지난해에 골수 이식 수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Make a Wish 재단이 그의 가족을 하와이에 그 초대를 했었거든요. 원래 이 재단이 뭐 아픈 어린이들 꿈을 이뤄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재단의 그 CEO를 그 만나게 해줬습니다. 더 켈리라는 CEO를 만났는데 이 소년에게 그 더 켈리 그 CEO가 물어봤어요. 오하이오 또 켄터키 그 인디아나주 그쪽을 관장하는 CEO인데요. 나중에 커서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뭐 되고 싶은 것 있어? 하니까 무엇이 되고 싶어? 하니까 되고 싶은 것 있어? 하니까 yes. 지금 당신의 job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하루 줄게 하면서 바로 그 비즈니스 카드를 꺼내서 본인 그 CEO 이름을 이렇게 지우고 이 소년 에드리안 맥킨이라고 써줬어요. 그래서 소년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 실제로 이 재단에 가서 본인이 CEO를 한 겁니다. 갖고 있는 옷 가운데 가장 프로페셔널한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직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것도 다 그 받아서 정리를 하고 스텝 미팅도 하고 하면서 내가 아팠을 때 옆에 있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꿈을 또 이렇게 해주게 했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 소년이 기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때는 그 나이 든 사람이 초롱초롱 그 빛나는 9살보다도 더 앞서가잖아요. 비즈니스 카드 꺼내 그래? 하고 싶어? 하루 해주지 뭐 하고 그렇게 이름까지 써준다는 그 상상. 하긴 또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9살 소년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그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는 그 상상의 폭이 순간적으로 또 딱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지난번에 야구 연습하다 다친 그 공화당 그 의원 퇴원해서 집에 갔다고 하네요. 오늘 강혜신이었습니다.